thinking that around 70K by the end of the year. We are bullish. However, 끝났죠? 예, 방금 얘기했습니다. 예. 전쟁 상황 안 좋습니다. 미군 주둔 이라크, 지금 미사일 딴 데 떨어졌다고 이라크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데, 또 여기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 재개, 다시 휴전하나 싶더니 다시 또 전쟁 지금 이런, 러시아 폴란드 국경에 나토 군사지원 시설 폭격, 뉴욕타임즈 기자 1명 사망, 1명 부상. 다시 전쟁이 이거 번지는 거야? 이러면서 세계 3차 대전이라는 그런 무서운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폴란드 대통령, 러시아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이렇게 해서 지금 전쟁 상황. 다 지금 전쟁 상황. 조용한가 싶더니 전쟁 뉴스 나오면 비트코인이 휘청거리고, 조용한가 싶더니 뉴스 나오니까 또 비트코인 휘청거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그 팩터를 하나 여러분 좀 챙겨 두시기 바라고. 전쟁. 자, 미국 연준 3년 만에 금리 인상 나섭니다. 일단 FOMC 챙겨놔야 됩니다. 이번 주 15, 16일 일단 챙겨 놓으시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전쟁 상황이라서 이 인상 속도 조절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 0.25 올릴 것인가 0.5 올릴 것인가, 싸움, 지금 고민을. 전 세계가 숨죽이고 주시한다. 기사 아주 타이틀 좋습니다. 미 연준 이번 주 코로나 이후 첫 금리 인상. 미 3월 금리 인상, 연준 기준금리 인상 적절,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까지, 무서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금리 인상에다가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까지. 근데 러시아 디폴트 그 마감이 지금 16일 지금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상당히 어지러운 때가 되지 않을까. 지금 러시아 16일 만기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가 1억 1,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435억 수준이다. JP모건이 일단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죠. 이번 주 중반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중반. 예, 큰 변동성 있겠죠. 팔아라, 사라, 요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변동성이 있으니, 변동성이라는 단어 참 좋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알고 당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전망을 한번 보도할 텐데요. 참고로 이런 기사들은 보통 트윗에서 많이 오고요. 이런 것들 트윗 들어가서 보면요. 팔로우가 정답은 아니지만은, 팔로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도 기사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트위터 팔로워가 적든 많든 간에, 이런 트위터에서 차트를 분석한 사람이 1명, 2명으로 끝날까요? 일단 제가 접하는 것만 해도 1000명은 넘습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분석이 그만큼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기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4만 달러 이상까지 급등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33,000에서 45,00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약세 흐름이 아직 깨지지 않았으며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경우 21,000에서 23,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본 건데요. 이 부분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2017년 피크 찍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2만 달러까지 얘기한다면요. 그때 왜 여기 17년대 말에 이 부분까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지금 이 분석가는요. 피보나치를 통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양 하락 관련 이야기 나왔으니 하나 좀 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내려가는 경우가 좀 있죠. 보시다시피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좀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저점이라 생각했는데 한번 꾹 참고 나면 왜 한 번 더 쿵 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라는 거죠. 큰 프레임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건데, 흔히들 얘기해서 이제 굴팍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에요. 된다가 아니라, 미래 예측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번 이제 쿵 하는 순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렇게 결론을 지어달라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상이 일정량의 현금은 항상 떼어두는 게 좋다. 그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보시면 월봉이에요. 월봉. 그럼 실제로 우리가 체감을 한다면, 지금 이 지나고 난 과거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한 반년 넘게. 얘도 지금 떨어지면 하나, 둘, 셋, 넷, 뭐 네다섯 달, 5개월. 그러니까 반년 동안 이런 상황을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횡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돌아버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처럼 잠깐 찍고 올라가면 모르겠는데요. 이거에도 불안하죠. 더 떨어질까봐. 만약에 여기서 장기 뭐 이렇게 하락으로 해가지고 약세장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떠나죠. 못 참고 떠나죠. 현금은 물려있고, 현금은 없고 물려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곤란하니까 항상 일정량의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올라가면 수익을 살짝만 보시고 일정량 현금으로 돌려놓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되지가 않죠. 다 몰빵합니다. 예. 지금 아니면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몰빵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습관은 고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걸 고치는 분들은 성공하시는 것 같고. 자,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이 ETF를 들어보셨다면, ETF를 들어보셨다면 아시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발키리입니다. 예, 제가 발키리인데, 이 발키리가 아니라, 영어로는 이게 발키리입니다. 예, 발키리요. 예. 그래서 이 발키리 ETF 만들려고 하는 곳이죠. 현물 ETF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후반부만 볼게요. 유튜브 인터뷰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이분이 사장인데, Thinking that around 70K by the end of the year, we are bullish. However, 끝났죠? 예, 방금 얘기했습니다. 예. 올해 말, 다시 들을까요? 너무 빨랐나요? if they're put in a regulated wrapper. Of 걔가 course, I 재밌네요. have to ask you, what is your Bitcoin price prediction for 2022? 올해 전망이요. 가격 전망. 뭐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Always a good question. We are thinking that around 70K by the end of the year, we are bullish. 예, 불리시랍니다. 7만 달러 불리시. 예,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핵심만 짚어드렸습니다. 18분 영상에서 단 몇 초. 핵심을 얘기하자면 뭐 이거고요. 뭐 이런 기관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죠. 제가 팔로우한 트윗 중에 이제 몇 군데는 하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상승대 하락이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거 함정을 빠지시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supply held by short-term holders 해가지고 요 부분이 낮아질 때 저점을 뭐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기 때문에 얘가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계속 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계속 이럴 텐데요. 당장 올라간다는 시그널도 아니고 여기에서 내려가면요, 얘가 또 이렇게 돼요. 또 만들어 가거든요. 요런 걸 보고 저점 시그널을 삼는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학습을 해야 되죠. 아주 막 희망차지 않습니까? 피보나치를 또 어떻게 그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아까 누구는 피보나치 그었더니 떨어진다 얘기하지만, 누구는 또 피보나치 그어놓으면 또 올라간다 얘기하는 게 이쪽 뭐 코인 또 차트 분석, 이 지읒 문가들의 그 이야기죠. 이런 거 보면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뭐 역대 뭐 최저를 가리키고 있다, 요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래소에 없으니까, 안 파니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판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 해석이 많이들 보셨잖아요. 이거는 기사도 많이 보셨잖아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다, 비트가 적으니, 이 적은 이유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안 내놓는다. 근데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고 적으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이낸스나 뭐 쪽판에 볼륨을 차지하는 거래소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인마켓캡에 잠깐 들어갔으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마켓캡 들어가서 보시면 이 거래소별, 이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크라켄 이런 데 많이 보시죠. 이런 데 거래소에서 가격 변동에 의해서 다른 데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낸스에서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들어가 볼게요. 방금 아까 우리가 가정한 사실이 뭡니까? 거래소에 코인이 별로 없다가 오른다는 재료가 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지만은, 반대로 거래소에 코인이 이렇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오더북 보세요. 지금 오더북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 조금의 비트코인 가지고 시세 변동이 더 큰 거예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국제정세도 전쟁의 상황에다가 금리 인상을 지금 코앞에 있는 이 상황, 러시아 디폴트도 지금 있어요. 그럼 이건 변동성이 이거는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그런 각오를 하고 시장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